하나는 이제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인권 문제는 어떤 정부가 되든 사실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 정부는 2019년부터 뭐 실질적 인권 증진이라는 이제 명분 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또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즉 양보할 수 없는 중심적 가치라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 주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이제 북한 전체가 수용소나 다름이 없고 북한 주민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한테는 우리가 대신 목소리를 내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활동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있고 연좌제도 있고 고문도 있고 생명권, 아동권도 있고 이동해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가 시급하기는 해요. 근데 한국 국민으로서 그쪽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전쟁 후에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국군 포로 문제에 사실 오늘 인터뷰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작년 46차 인권이사회에서 저희가 결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되게 그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 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가 이제 그런 주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들은 이제 북한에서 43호라고 불리고 북한의 가장 최하위층, 으로서 굉장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탄광 속에서 며칠 동안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무슨 뭐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국군파라 가족 한 분을 우리가 그, 구출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꼬마였어요. 근데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여기 한국에 먼저 온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이제 그 전에 그 애의 아버지는 그 북한에서 아마 병으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애 혼자 떠돌다가 어떻게 구출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자기는 학교에 가고 교복 입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학교에 가고 이제 그 교복을 입고 학교 가서 그 소원을 이루었지만 국군 포로 자녀들도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제 정부가 이러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한국에서의 탈북민 송환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이제 두 명의 선원이 그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뭐,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북한에 송환한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는 데면 그 사람들의 생명도 안위가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국제사회에다가 탈북민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탈북 주민 중에 이제 국내에 들어온 탈북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문제예요. 근데 이들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은 그 언어의 장애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어만 하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어도 아니야. 자기는 북한 사람도 아니야. 그게 정체성도 모호하고 이들을 우리가 이제 잘 가르쳐야지만 이들도 이제 사회에 배출이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데 사실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탈북민들 중에 그 취약계층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뭐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제 혼자 오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 뭐 독거 노인이라든가 외부와 이제 접촉을 안 하시는 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이제 사실 북송되면, 특히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 북송이 되면 사실은 이제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거나 가진 고문을 당한다거나 이런 데에 다 노출돼 있습니다. 1,500명 정도가 북한에 이제 구금되어 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알아봤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7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한 1,500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다 받겠다. 그들이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보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다음번에 제일 이제 특별 보고관은 이 책임 규명에 대한 이제 확고한 의지를, 형사 사법적 전문성을 바탕을 둔 그런 역량을 갖춘 분이 되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그 전환기를 거친 경험이 있는 동유럽 쪽에 그 인사가 됐으면, 명망 있는 인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꼭 돼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잘 책임 규명이라든가 뭐 사법적 정의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